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열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금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냥 차라리 홍콩 ETF 열어주고 여기에 투자하게 해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건 뭐 러지컬리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콩의 ETF 시장 규모로 봤을 땐 5억 달러나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미국이 3개월 동안 끌어온 인플로우 한 120억 달러도 중국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습니다. 미국에서 ETF가 승인됐을 때는 승인 시기와 가격 상승 사이의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의 승인이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시나요? 에릭 발투나스라고 하죠.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얼마 전에 올렸죠. 미국 ETF에 비해서 홍콩 ETF는 굉장히 세 발의 피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은 어떤 기관의 추산으로는 2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 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콩 ETF는 ETF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홍콩 주식시장이죠. 홍콩 주식시장에서 ETF 시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ETF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생각보다 주식 투자 시장에서 ETF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 홍콩은 그래서 굉장히 작고 많이 들어와 봐야 5억 달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 ETF가 출시되고 나서 3개월 만에 한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5억 달러는 진짜 세 발의 피죠. 근데 왜 그러면은 저는 홍콩 ETF를 기대를 하냐면, 홍콩 ETF를 통해서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홍콩 ETF에 중국 본토 사람들은 투자를 못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ETF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우던 스탁 커넥트 프로그램이라고, 중국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도 홍콩 주식시장은 해외 시장이에요. 중국 본토에서는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중국 당국에서 열어준, 홍콩을 비롯한 기타 등등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우던 스탁 커넥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홍콩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미 선물 기반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현물 ETF는 지금 조건부 승인이 얼마 전에 됐고, 4월 말경부터 주식 투자가 거래가 시작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있는데, 아마도 현물 기반 ETF도 중국 본토에서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만 뭐가 문제냐? 지금 미국에서 ETF가 나와서 저렇게 성공하는 거를 중국이 봤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5년 내에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많은 중산층 투자자들이 지금 거기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아직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홍콩 당국과 이 ETF 승인을 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ETF 승인의 어떤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했던 이 중국 내 기관들, 펀드들, 이런 곳들이 이미 중국 당국과의 얘기도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든요.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미 알고 홍콩에서 ETF 승인을 추진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원천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과 거래, 그리고 채굴,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에서 다 비트코인 투자하거든요.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10위권,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열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금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냥 차라리 홍콩 ETF 열어주고 여기에 투자하게 해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건 러지컬리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콩의 ETF 시장 규모로 봤을 땐 5억 달러나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미국이 3개월 동안 끌어온 인플로우 한 120억 달러도 중국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정할 뿐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성격이죠. 비트코인은 일종의 해외 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자본 유출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만 하는 이 일당 독재 체제의 특성상,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 시장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 세계에서 마치 달러의 대체제처럼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에서 막 마음대로 거래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국부 유출이죠. 위안화가 달러로 컨버트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중국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글쎄요.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위안화 환율 방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만 하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기반, 위안화 표시 자산이 달러 기반의 국외로 유출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저에 그런 니즈가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든 USDT든 어떤 컨트롤되지 않는 시장으로 마치 지하금융이 양성되는 것처럼 자본이 유출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한때 이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을 했었죠. 거의 70% 가까이가 해시레이트 70% 가까이가 중국 채굴장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싹 다 금지했고 근데 재밌는 게 비트코인 채굴이 다시 중국에서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온체인 지표로 다 트래킹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못 막는 겁니다. 못 막아요. 데이터 센터로 둔갑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채굴장 가보면 이거 데이터 센터인지 채굴장인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 모아놓고 마치 이제 서버 모아놓은 것처럼 다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지방 분권 체제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중앙 당국이 물론 제일 세지만 그 넓은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중앙 당국에 다 일일이 감독합니까? 그러니까 지방 분권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 지방 소도시 아니면은 지방 성 이런 곳의 지방 정부는요 또 그 지방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중앙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채굴장이 뭐 데이터 센터로 좀 둔갑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지역에 등록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뭐 우리가 깜깜이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채굴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중국에서 중앙당국은 물론 표면상 막고 있지만 사실상 때려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굳이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중국 인민들의 어떤 뭐 불만 지금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뭐 주식 부동산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거다. 근데 거기다 ETF까지 나오면은 차라리 양성화된 방향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게 하니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뭐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자금 유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조금 슬로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는 한 3월 말까지고 4월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유출 net outflow 그런 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굉장히 최근에 재밌는 이 분석이 있었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했을까라는 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관은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한 건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죠. 이 티커로는 MSTR, 나스닥 상장사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대량으로 매수하는 걸로 이 스타덤에 올라있는 지금 회사입니다. 이제 이곳의 사주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21만 개까지 그 회사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의 1%, 굉장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로 전환하면은 뭐 1조 5천억 원, 2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프리미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 대비해서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잖아요. 이거를 이용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이 트레이딩을 할 때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ETF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뭐 바로바로 청산하기 쉽죠, 훨씬. 비트코인은 뭐 얘네들이 어떤 OTC를 이용해야 되거나 뭐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ETF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대량으로 구매와 뭐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자금이 1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비슷하긴 한데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베이시스 트레이딩입니다. 그 현선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선물도 지금 컨텐거라고 해서 현물 대비해서 한 2% 정도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치 선물 4개월 뒤에 만기가 다가오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한 2% 정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프리미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상황, 컨텐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숏치고 현물을 또 롱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쫙 컨버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안정적인, 이게 거의 무위험 차익 거래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해서 거의 은행 예금 받듯이 한 연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개월에 한 2% 먹는다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 MSTR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차익 거래까지 섞어서 한 연 10% 무위험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 헤지 펀드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의 규모가 120억 달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난 3개월 동안 들어온 자금 규모 120억 달러.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개수로 지금 치환하면 85만 BTC입니다. 현재 ETF 11개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85만 개예요. 85만 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이런 현선물 기반 베이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비트코인 차익 거래 여기에 쓰인 자금이고, 한 3만 3천 개 정도만 순수하게 비트코인 ETF 투자하려고 들어온 자금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만 개 중에 3만 3천 개만 순정이다. 나머지 82만 개 비트코인은 다 베이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들어온 거다. 이런 이제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ETF 자금 유입이 지금 슬로우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거시경제 뭐라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좋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반감기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호재성 자금이 막 들어올 때는 인플로가 막 늘었던 건데, 지금은 반감기 호재도 이제 곧 끝나고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를 사실 고민하는 타이밍이죠. 이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반감기 지나고 팔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털고 나가야겠죠.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도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조심해서 안정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로우한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을까. 올해 내내 아마 이럴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인플로우가 폭발적으로 연초처럼 늘어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근데 느릴 거예요. 굉장히 느릴 거고,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 지수인가요? 그런 걸 보면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보다도 낫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선진국, IT, 그다음에 K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나라지만 금융만큼은 굉장히 낙후된 국가입니다. 저는 반간접적으로 금융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느껴요. 조금이라도 혁신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막습니다. 그림자 규제로 다 막습니다. 다 못하게 하고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ETF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ETF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그런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써서 ETF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도 저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SEC가 승인해가지고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혁신은 다 가로막는 거죠, 일단. 이게 법체기 때문인데, 퍼지티브 기반의 법체기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영미권 국가들, 대륙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네거티브 규제를 쓰죠. 그래서 일단은 못하게 하는 것들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승인된 ETF는 현지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죠. 현지에서 ETF를 승인하냐 마냐는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 기타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게 한 거, 미국 주식, 미국 ETF, 미국 펀드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만 막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진짜 금융 낙후국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될 거지만, 언젠가 될 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양당제든 3당제든 가지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더 많이 느낍니다만 정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총선이든 대선이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모든 논리가 다 먹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공약도 양당에서 총선 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약간 경쟁, 선심성 공약 쓰듯이 막 이렇게 경쟁하다가 지금은 한 당이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은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당,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하고 있지만, 이제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렇게 공약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들은 10개가 있으면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아마 굉장히 또 느리게 지지부진 2년, 3년, 4년 이렇게 또 끌 거라고 보고요. ETF는 그 전에 선결돼야 될 게 먼저 국내에서 법인 및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져야 돼요. 지금 법인 내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림자 규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법인 계좌 못 만듭니다. 거래소에 못 만들고요. 외국인도 거래소에 계좌 못 만듭니다. 계정 못 만듭니다. 이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관련된 민주당 공약에 들어가 있어 해결하겠다. 이게 먼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이 논의가 시작될 거고, 그래서 아마 느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